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고요. 일단은 이 공식 두 개는 지난 시간 잠깐 했지만 몰라도 돼요. 이거 없어도 문제 나오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중요한 삼각형의 성질, 직각 삼각형의 성질 뭐였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만 이용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주어질 거고 이렇게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매번 도형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삼각형에서 3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변도 3개, 각도 3개, 뭐 중심좌표값, 반지름의 길이, 기타 등등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 몇 개를 알면 3개의 요소를 알면 우리는 나머지 구성 요소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 값들 중에서 3개가 반드시 나와 있다면 나머지 변의 길이, 나머지 구성 요소는 우리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용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 조건 뭘까요? 하나, 둘, 얘가 됐든 셋. 조건이 3개인 거잖아.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을 우리 무조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추가로 요 각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 만약에 A와 B와 여기에 직각이라는 걸 안다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각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코사인 알파라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C분의 A 이 값을 알 거니까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을 거고요. 특수각이 아니어도 삼각비표를 이용하면은 알파라는 각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알파라는 각을 구하려다 보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C를 구해야 하고 다시 얘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또 한 번 뭔가를 구해야 되는 2번 이상의 계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 번에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기본 공식들을 응용을 해서 추가 공식을 만들어낸 게 오늘 배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증명은 당연히 해드릴 건데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중요한 요소는 직각삼각형 때 우리가 공식을 써서 바로 나머지 빗변의 길이, 나머지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바로 구하는 그 풀이 과정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 공식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나머지 구성 요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은 증명도 다 할 거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언제 써먹을 수 있는 건지를 좀 볼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은 증명을 간략하게 한번 하고 갈게요. 증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 그림이 나와 있는 걸 좀 이용을 할게요. 이건 아니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그냥 ABC라는 삼각형이에요. 일단 원이 없어요. 외접원이 그림상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A, B, C. 그럼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얘네들의 이름을 같은 걸 붙여서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직각도 아니고 그냥 예각삼각형이에요. 아무런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근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나야죠, 당연히. 지난학기 때 했던 거니까. 원이 있으면 요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호 BC에 대한 원주 위에서 얘네들을 연결한 각. 원주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어떤 내용이 있었죠, 원주각에서? 호 위에, 여기 BC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호 A의, 원주 위에 있는 점 A가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만약에 여기로 이동을 하든지, 여기로 이동하든지, 원주각을 만들었을 때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항상 같았다예요. 맞죠? 기억나지? 이거는 이게 바로 원주각의 특징이었어. 자, 근데 얘를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
그러니까 원주 위의 점 A를 이렇게 움직여서 A, B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끔 이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이 점을 여기로 옮겨서 이 B하고 A를 연결했을 때 중심을 지나가게끔 연결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같습니다. 이 크기 같아요. 맞아? 근데 얘가 이제 중심을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변의 이름을 각이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이름을 A라고 똑같이 해볼게. 그럼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이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 빗변의 길이는 2R이 되겠죠? 그럼 이 빗변과 밑변을 이용한 사인 또는 삼각비를 만들 건데 주인공 각을 예로 볼 거야. 이 각이 여기니까. 그럼 이 각과 빗변과 얘는 높이가 되는 거죠. 사인, 코사인 뭐 이용해야 돼? 뭐 이용해야 돼? 그럼 사인 A는 어떻게 돼요? 2R분의 A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내가 임의로 원주 위에 각을 옮겨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 외접원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A점의 위치가 바뀐들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죠? 그러면 똑같은 이 그림 여기가 없다 보세요. 요 삼각형이에요.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 각을 주인공을 B로 하고 마주보는 변을 B라고 둔다면 똑같이 이 사인을 이용한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똑같이 있겠지. 얘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럼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공통된 값이 누구야? 2R이라서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2R은 사인 A분의 A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똑같이 2R은 누구? 사인 B분의 B가 되고요. 사인 C분의 C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사인 법칙이에요. 증명을 한 거고요. 이거 이제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어. 근데 이 공식을 외울 때 조금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요걸 가렸을 때 이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야. 사인 위치 똑같고 A가 들어갔어. 여기 또 A가 A, B, C가 들어가면 되겠죠. 전혀 헷갈리지 않아. 그죠?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걸 조심하라면 이걸 계산했을 때 얘가 2R인지 2R분의 1인지 이걸 가끔씩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또는 이 공식에서 A하고 사인 A가 뒤집힌 걸로 좀 착각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일단 분수꼴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미술은 1보다 큰 수들일 거 아니에요. 2, 3,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1보다 작은 값, 얘는 보통 1보다 큰 값. 그럼 이 값은 대부분 1보다 큰 값이 나온다 이거야. 괜찮아? 그럼 보세요. 이건 반지름을 2배 한 거래. 반지름을 2배 했어. 이 값이 1보다 작을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수치로 비교했을 때 사인 A분의 A는 1보다 큰 값일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값도 1보다 큰 값이어야 되겠죠. 얘가 1보다 작으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 얼마야? 뭐 2분의 1보다도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너무 말이 그림이 이상할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 세변의 길이가 1보다 클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느낌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안정감이 있는 사인 A분의 A의 결과값은 2R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지금 10초간 눈으로 외울게요. 이건 너무 쉬워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같고요. 이 값은 결과적으로 이거의 값은 모두 다 2R과 동일하다. 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됐니? 됐죠? 이게 사인 법칙 공식이에요. 근데 책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증명을 한 건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구하는 A가 예각일 때는 이 방법으로 증명한 거고 얘가 90될 때는 똑같아요. 이렇게 증명을 한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사인 법칙은 예각이 아니라 중각에서 쓸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었으면 요거에 대한 사인 법칙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보조선 그러니까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이 중심을 지나가는 점을 여기다 타겟을 넣어서 이 점을 A'이라고 언제 사용하느냐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을 주로 사용하는 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한 변의 길이하고 두 각의 크기를 알 때예요.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면 99.9%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 예쁘지 않게. 그림 이상하다. 여기 75도. 여기 60도. 그럼 얘가 45도인가? 맞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가 여기의 길이가 예쁘게 할게 그냥 4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성분은 요소는 몇 개예요? 3개예요. 각 2개와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나머지 구성 요소를 다 구할 수 있다. 이 지겹죠?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니? 이제 각인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 각인됐죠? 내가 맨날 하잖아. 나는 중1 때부터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똑같다니까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너희들 문제 보는 건 이 3개를 알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요 변의 길도 구할 수 있고 각도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다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 x길을 어떻게 구했으면 우리가 중3 때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려. 얘가 4니까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었죠. 방법이 뭐였어? 삼각 B를 이용해서 여기가 60도면 1대 루트 3대 2야 라고 해서 요 길이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요. 그럼 다시 요거하고 요거 이용해서 얘랑 45도 특수각이네 1대 1대 루트 2라고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인 값을 이용하든지 해서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된다고요. 그죠? 대신 2번의 과정이 필요한 거였죠. 근데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한 번에 풀 수 있다 이거야. 됐어요? 자, 봐봐. 여기 각을 45도로 하면 쓸 때 A, B, C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각이 나와 있는 사인 45도 분의 분자에 얘랑 마주보는 편 얘죠? 4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인 60도 얘랑 마주보는 편이 누구야? X 끝. 맞잖아요. 그럼 나오잖아. 여기 이쪽에도 얼마 곱하면 돼? 사인 60도 곱하면 X 값이 계산이 되겠죠.